자, 2-4번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이요. 야, 1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지 않니? 아 없어요? a 제로밖에 없는데. 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a 제로를 구할 거야? 아 예. a 마이너스 제로 1? 하나만 구할 거야? 마이너스 1? 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거 다 마이너스 2의 100제곱까지 할 생각이야? 이네요. 일단은 0을 집어넣어야지. 아, 0 왜 이러지 이 사람들? x에다 0을 집어넣어야지 여기에 있는 모든 아.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거 아닙니까? 맞다. 일단 아무것도 생각 없이 x에다 일단 0 집어넣어야죠. 네. 그래야지 a0,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 a100까지 더한 게 얼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네.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부호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홀수는 뭐고? 홀수는 마이너스고 짝수는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거려요. 0 네. 집어넣으면.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잡히겠죠? 네. 자 x에다 0 집어넣었더니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에 있는 걸 100번까지 다 더한 결과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내가 홀수 번째를 찾든지 짝수 번째를 찾으려면 a0부터 a100까지 다 더한 게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될까? 이번에는 2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가 1111 될 거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a0 더하기 a1, a2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a100번째까지 될 거고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2에 10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겠죠? 자 지금요 얘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하면 뭐만 남아요? 짝수 번째끼리만 나올 거고 네. 여기서 얘를 빼면 홀수. 홀수 번째끼리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빼야죠. 왜냐면 네. 홀수가 필요한 거니까. 네. 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고? 없어져요. 없어지고 얘네들은 몇 개씩 남아요? 2개. 2개씩. 그래서 홀수 번째 있는 것들끼리만 2개씩 잡힐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빼요. 빼야 돼. 그럼 2에 100제곱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겠죠. 네. 2에 100제곱. 없어져. 그럼 2에 뭐 돼? 100제곱. 100제곱. 그럼 얘 2로 나눠줘요. 나눠.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 2에 99. 쉽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x에다 적당 숫자를 집어넣어서 전체 구하고 부호 바뀐 거 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오늘 진도 나갈게요. 나머지 정리. 자, 여기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가 얘네들이 중간고사 볼 때 첫 번째 고비가 오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문제 유형 자체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정리를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계속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또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할 때도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새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나머지 정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요 결국 뭐냐면요 나머지를 쉽게 구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네. 나머지를 쉽게 구하자. 자 나머지를 내가 쉽게 구하고 싶어요. 근데 좀 약간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사항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1차식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생각할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몫이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검산식을 만들 수 있죠. 네. 어떻게 검산식 잡을 수 있습니까? x 마이너스 x 1에다가 곱하기. 몫을 곱해요. 곱하고 여기가 나머지- qx인 이유는 어떤 식일 거니까 그래요. 네. x에 대한 아마 여기가 3차고 여기가 1차니까 2차. 2차식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얘가 1차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2차 1차식으로 나누면 얘는 항상 뭐예요? 상수죠. 네. 항상 나눈 수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1차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2차식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 뭘 더해요? 나머지 나머지를 더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검산식을 만들면 이 검산식은 항상 뭐가 된다고 했죠? 항등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검산식으로 바꾸면 x의 값을 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됐죠? 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찾고 싶은 건 뭡니까? x 나머지예요. 나머지 정리니까요.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려? 1 넣어버리면 날아가. 다시 말해서 나누어주는 숫자가 뭐가 되게끔 해주는? 0 0이 되게끔 해주는 x의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111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 다 1 넣으면 여기는 다 없어질 거고 네. 여기 나머지 r만 남죠. 여기다 1 넣어주시면 뭐 나와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오거든요. 네 됐죠? 그러면 나머지의 값이 뭐 나온다? 5 5 나온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여기에는 원래 식을요 내가 fx라고 잡아볼게요. 됐죠? 네. 그러면 내가 결국엔 뭐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맞습니까? x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 나머지 5는 뭐와 같습니까? f에다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랑 같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요. 어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지금 내가 x 5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차수가 1이 여기에는 개수가 1이 됐죠? 네. x 5로 내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열심히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다? 나머지 여기에는 원래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자? 1 fx 여기에다 뭘 대입하자? 나누어주는 숫자를 뭐로 만드는? 0 0으로 만드는 x가 결국 얼마일 때? 5일 때 x의 5를 여기에는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결국 이거에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고요. 네. 얘가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x 제곱 좀 계산하기 편하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자, 이걸 지금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나누면 돼요. 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원래 식에다가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맞아요? 네. 몫이랑 나누어진 숫자 검산식에서 몫이랑 나누어진 숫자가 어떻게 돼? 없어요 없어져.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나머지 나머지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래서 나머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거 보이죠? 네, 한번 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있어요.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습니다. 뭐 들어가요? x 들어가요. x 제곱 플러스 x 뺄 거예요. 2x 마이너스 5. 자 얼마 들어가요? 2. 그러면 2x 플러스 2 뺄 거예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내가 굳이 이렇게 귀찮게 뭘 안 하더라도 나머지를 찾지 않더라도 이 나눗셈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그냥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거꾸로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근데 제한사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개수가 1이고요. 얘가 몇 차식일 때? 1차 1차식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fx가 있을 때요. 그 fx를 x-알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로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산식을 만들면 fx는 x-알파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에 대한 항등식이 잡혀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x의 값보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할 거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다 뭐 대입하면? A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야? A 아니야?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야? 영.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 몫은 상관없이 다 지워져. 그럼 결국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결국 나머지 R은 뭐다? F에다 뭐 집어넣은 거? 알파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내가 개수가 1일 때 1차식을 나눌 때 그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합시다. x에 대해서 어떤 fx라는 식이 있을 때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뭐를 찾기 쉽다? 나머지를 찾기 쉽다. 그냥 원래 있는 이 식에다 뭐 대입하면? 알파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다? 나머지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지금처럼요 얘가 ax 플러스 b가 나왔어요. 됐나요? 자, ax 플러스 b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x의 값 찾아야 되죠. 네. 맞아요. 그럼 x의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의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나머지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가 제한상이 뭐라고요? 개수가 1차식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네.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수가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은 1차식만 가능해요. 2차식일 때는 지금 배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x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럴 걸 뭐로 나누고 싶어요? x-2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f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는 4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나머지 얼마다? 4다. 이렇게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뭘 찾기 쉽다? 나머지를 찾기가 쉽다. 자, 여기는 fx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누고 싶습니까? EX-1. 그럼 EX-1이 언제 0이야?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0이죠. 그럼 여기 원래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결국 이걸로 나왔을 때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그럼 얘는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요. 나머지를 찾기 쉽게 구하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용어를 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 배우셔야 될 건 인수 정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이렇게 좀 용어가 헷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나머지를 찾기가 쉬운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럼 인수 정리도 똑같아요. 뭘 찾기가 쉬울까? 네, 얘는 인수를 찾기 쉽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뭘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랑 똑같은 개념이 뭐라 그랬죠? 약수랑 똑같아요. 됐어요. 내가 만약에 16이 있어요. 16이 뭐 곱하기 뭡니까? 2 곱하기 8.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가 16의 약수, 16의 약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약수는요 지금처럼 뭐일 때 가능해요? 숫자일 때만 가능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뭐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아니구나.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죠. 네. 그러면 식이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이 친구의 뭐라고 불러요? 인수. 인수. 이 친구의 인수라고 불러요. 네. 다시 말해서 인수라는 건요 어떤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식을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수보다 좀 더 큰 범위. 그러니까 약수랑 똑같아요. 어떤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이요. 어떤 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수. 인수라고 부른다. 쉽게 생각하면 인수라는 건 나머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까?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 식에서 나머지가 생기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란 소리? 0. 0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뭐는 찾기가 쉽다고 그랬어? 나머지. 나머지를 찾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거든요. 뭘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을요 내가 fx라고 잡아볼게요. 네. 됐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요 내가 1 넣어봤어요. f에다 1 집어넣었어. 그럼 얘 뭐 나와요? 1. 1 플러스 5 마이너스 6 나오거든요. 0. 그럼 얘 뭐 나와?
0. 그러면 내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렇다는 소리는 나머지 정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얘는 나머지 0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뭐가 된다? 나눠 떨어져 0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f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 써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얘는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친구가 뭐라고요? 인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를 찾기가 어때요? 쉬워 쉬워졌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인수 인수 정리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한번 여기에는 예를 몇 번 봅시다. 자, 지금 어떤 식이 있어요.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대요.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막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내가 2를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8.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얘가 어떻게 돼? 0 없어져. 그럼 뭐 나와? 0 나와. 그러면 얘가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를 뭐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나머지 정리를 거꾸로 이용할 수 있고요. 결국 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이 인수 친구의 인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요 쉽게 생각하면 나머지 정리를 역이용한 겁니다. 어떤 f에다 알파라는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알파라는 친구를 넣었더니 그 식 자체가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결국 얘는 뭐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무조건 뭐로 가져야 된다?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인수 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요 나머지 정리는요 1차식인데 개수가 항상 1일 때도 있었고 뭔가 숫자가 붙어 있을 때도 있었어.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근데요 여기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무조건 개수가 1로 고정돼야 돼요. 얘는 개수가 뭐가 붙어 있는 건 못 구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한계성이야. 인수 정리의 첫 번째 한계성은 아까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이면 됐거든요. 네. 개수에 상관없이. 근데 인수 정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항상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얘는 무조건 x-알파로만 나누어 떨어져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자, 두 번째 한계는요. 식이 굉장히 그지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막 뭔가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때려 맞춰야 돼. 1을 넣든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내가 어쩔 수 없이 0이 되는 숫자를 뭔가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뭐겠어? 노가다입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문제 푸는 범위상 보통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 또는 0 아니면 3이나 보통 4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부터 4까지 정도만 넣으면 거의 0이 되는 값이 찾아질 겁니다. 그걸 넣는데도 안 되면 아주 문제가 그지 같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정리로 풀지 말라는 문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x에 대한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x-알파를 뭘 가져야 된다? 인수를 가지고 싶다. 그러려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거꾸로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뭐예요? 0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수정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fx를 봤더니요 x-1 곱하기 x-1 곱하기 x-3이래요. 그럼 여기다 1 넣어도 뭐예요? 0. 2 넣어도 뭐예요? 0. 3 넣어도 뭐예요? 0. 그러니까 x-1 인수로 가지고 있고 x-1 인수로 가지고 있고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네. 보이세요? 예.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볼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요 뭐로 나눠 떨어진대요? x-1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얘가 인수란 소리죠. 네. 그러면 거꾸로 f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 해야 된다? 1. 0이어야 네.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거꾸로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건요 내가 적당히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만든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x-알파라는 식을 항상 인수로 갖는다. 이겁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자, 얘는요 지금 x에다 1 집어넣으면 딱 0이 되는 예쁜 식이에요. 보시면 알죠? 1 집어넣으면 얘는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딱 0이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 내가 fx라고 잡으면 아 지금 f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얘가 뭐다? 0 0이다. 그렇다면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숫자를 찾았거든요. 네. 어떤 인수를 찾았거든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죠. 네. 그래야지 뭘 찾을 수 있어? 인수 몫을 찾을 거 아니야? 이거의 인수에 또 다른 인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 곱하기 뭐 이렇게 2차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걸 맨날 하기가 어때요? 귀찮았어 귀찮아요. 이걸 언제 나누고 있어? 나누는 거 자체가 식 나누기 식이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나누기는요 어떤 규칙을 갖냐면요 최고창의 개수를 무조건 맞춰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최고창만큼 곱해준 친구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요? 네 빼요. 지금 우리가 인수정리에서는 최고차의 개수 항상 뭐로 고정되어 있죠?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이 뭐예요? x-알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숫자를 한번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선 어떻게 해요? 빼줘 빼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는 이 숫자를 똑같이 또 어떻게 해요? 네. 곱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빼요. 빼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돼서요. 규칙이 보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조리제법이라는 건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굉장히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조리제법은 뭘 구하기가 쉽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인수정리로 나눠야지 몫을 찾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그 몫을 어떻게 해? 쉽게 나머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리제법입니다. 그럼 조리제법은요 그냥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 눈에 보이시는 개수를 숫자들마다 적어요. 네. 뭐뭐뭐 보입니까? 1 1 5 플러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개수들을 다 뽑아와요. 그리고 나서 쓱 자 아까 전에요 내가 지금 뭐로 나눌 거야? x-1로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요 부호가 반대로 가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아래를 자꾸 어떻게? 빼요. 그 작업을 하려고 일단 여기 부호를 그냥 바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뭐로 바뀔 거야? 1로 바뀔 거야. 됐습니까? 이제 조리법을 시작할게요. 이제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나눠야 되는 그때들의 개수를 다 뽑아온다. 그리고 x-알파로 나눌 거니까 x-알파에서 여기에 부호를 반대인 알파를 뽑아온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세팅. 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진행하면요.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내려요. 1.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곱해서 올려요. 네 그러면 1. 그 다음 여기 더합니다. 6. 곱해서 올려요. 6. 더해요. 5. 곱해서 올려요. 5. 그리고 여기가 0. 그러면 조리제법이 끝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뭐로 나누고 있어? 1로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로 나누고 있다? x-1로 지금 이 식을 나누고 있다. 이걸로 해석돼야 되고요. 지금 나머지 여기는 끝에를 내가 이렇게 네모칸 쳐놨거든요. 네. 얘가 바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여기가 바로 몫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1, 6, 5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상수, 얘가 1차, 얘가 2차로 보여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결국 내가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귀찮던 뭐도 이제 생략할 수 있어? 나눗셈도, 식 나누기 식도 어떻게? 귀찮은 것도 좀 생략해버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한계점이 보이죠. 왜요? x-알파만 조리제법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있는 것이 한번 봅시다. 자, x-2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뭐로 나눌 겁니까? 2x 세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굳이 나눗셈 연산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조리제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일단 1단계 숫자 개수 따와요. 2,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숫자 따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부호 뭐요? 반대요. 여기 부호를 반대로 해놓는 건 원래 위에서 아래를 뺐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호를 바꿔줌으로써 더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부호 반대 뭐 나와요? 2 나와요. 자, 처음 건 그냥 내려올 거라고요. 2요. 자, 곱합시다. 4요. 더해요. 7이요. 곱합시다. 14. 더합시다. 9요. 곱해요. 18 18. 11 그러면 나머지가 11.
그럼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고? EX 제곱 내가 지금 여기에는 이 식을 뭐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고?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고 나머지가 11.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해석되면 끝이라고요. 네. 아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눠 보시더라도요. 지금 방금 구한 거랑 동일하게 잡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어떤 적당한 x의 값을 넣으면 알파에다가 f 알파를 넣으면 걔는 무조건 뭐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맞죠? 나머지를 찾기 쉬운 거. 1차식으로 내가 나머지를 찾기 쉬운 게 나머지 정리. 자, 두 번째는 나머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식 자체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결국 걔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뭘 가져 있어야 된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수를 찾기 쉬운 게 인수 정리.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인수를 찾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뭘 계산해야 돼요? 나눠봐야 될 거냐, 몫을 찾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뭘 발견했어요? 조립제법을 발견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당히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네. 아셨습니까? 자, 여기에는 예시 한번 조립법 한 번 더 돌려보죠. 자, 이 친구를 지금 얘로 나눈대요. 네. 됐죠? 자, 얘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눌 겁니다. 근데 그냥 나누기보다 뭘 쓰면 되겠어?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자, 일단 개수 다 따와요. 1, 2, 마 3, 마 2. 자, 얘를 뭐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1. 항상 부호가 반대인 거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이거 그냥 내려와요. 네. 1. 자, 곱합시다. 마이너스 1 더해요. 1 곱해요. 마이너스 1 마사 4. 그럼 얼마 나와? 2. 자, 그럼 얘는 결국 식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네.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얼마나? 2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조리제법은 가능하지만 ax 마이너스 b로 나눈 친구들은요, 조리제법으로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뭐 예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 지금요,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2x-1로 나눴을 때 그때 몫과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조리제법을 활용해 볼 생각이야. 근데 아까 조리제법은요 항상 x가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x-1로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건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요, 일단 여기가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를 먼저 찾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0이 되는 친구, 다시 말해서 뭐? 2분의 1로 조리제법을 돌려요. 그러면 얘는 뭐 나와요? 2, 5,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잡히거든요. 자, 그냥 내릴 겁니다. 2죠. 곱해요 1, 더해요 6, 3, 2, 1, 그리고 얼마? 2. 됐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2x-1로 나왔는데 왜 2분의 1로 조리제법 돌렸죠? 지금 보시면 돼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지금 뭐로 나누면 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요?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고요. 나머지가 얼마다? 2다 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네. 자, 근데 내가 뭐로 나눈 게 필요해요? 2x-1로 나눈 게 필요하잖아. 네. 그럼 여기다 얼마 곱했어요?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에는 얼마 곱해버리면 될까?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식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해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x제곱 플러스 3x 3x 플러스 1. 1.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해, 안 해? 없어요. 안 해요. 이해됐어요? 네. 되시죠? 네, 그러니까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요 지금 ax 플러스 b라는 이 식도요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몫에, 됐죠? 여기에는 이 몫에 뭐만큼만 곱해주면 돼? 여기에 붙어있는 개수만큼만 곱해줘. 역수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예구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몇 배 할 거야?
2배 할 거잖아. 네. 그럼 여기 몇 배 해줘야 2분의 돼? 2분의 1배 해줘야 되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해준 게 결국 여기가 2배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내가 얘는 조리제법이 된다며. 네. x 플러스 a분의 b니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로 조리제법 돌리면 되잖아. 네.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ax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A 곱해야 돼. 그럼 이 몫은 얼마 곱해야 돼? A분의 a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몫은 여기에 곱해준 숫자의 역수만큼. 다시 쉽게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이 1차식에 붙어있는 개수의 역수만큼을 몫에다 곱해줘야 내가 새롭게 만든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변화해 안 해? 안 해요. 안 내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로 그냥 툭툭 줘요. 됐어요? 네.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fx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fx를 내가 만약에 x, 2x 뭐 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x-2가 아니라 2x-4로 나누면 그때는 몫이랑 나머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네. 시험 문제 기출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얼마가 붙었어? 2가 이. 붙고 전체적으로 몇 배가 됐죠? 2배. 2배가 됐죠? 그럼 여기를 2배 해버릴 거야. 그럼 네.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2분의 1배. 그래서 몫은 2분의 1 qx로 변하고요. 나머지는 변한다 안 그냥.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얘가 답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여기에는 이 식 자체를 지금처럼 주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주고 나서 던져주고 나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합니다. 됐죠? 네. 이제 힘든 거는 지났어요. 나머지 정리 배웠죠. 인수 정리 배웠죠. 그리고 조리제법 배웠습니다. 이거 세 가지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긴 풀어보는 거죠. 뭐라고? 여기 풀어보는 거죠. 개념. 거긴 다 세연이 안 푸는 건 얘들 다 푸는겨. 네. 그리고 원래는 필수 예제도 세연이 다 풀어줘도 얘들 한 번씩 다 풀어봐야 돼. 왜냐면 필수 예제랑 여기에는 유제가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아 필수터를. 예제가 좀 더 쉽고 유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예제도 한 번씩 다 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레벨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ABC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면 이 책이랑 같이 진도 맞춰서 뭐 센이든 아니면 밥이든 그런 책 하나 사가지고 문제만 되어 있는 책을 한 권씩 끝내서 그래서 같이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개념서. 문제책도 하나 더 있어야 돼. 부교재가 하나 더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동시에 진행이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선행으로 땡겨서 개념서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지금 원래 진도서기 원래 문제집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항상 지금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쌤 풀고요. 쌤 하고 나면 쌤이나 밥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풀이용 그러니까 문제풀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뭐 자이스토이나 수특이나 수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돼요.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내신까지를 하려면 여기 한 반 정도? 한 2.5단계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지 얘들이 내신 대비가 돼. 완전히 뭐 3단계까지 막 4단계까지 막 이렇게까지는 안 가니까